예, 계속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백주현규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물론 다른 세 분도 계십니다. 네. 다른 세 분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자, 화면에서 지금 여러분 보셨죠? 일본 인카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계은숙 씨가 마약과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팀장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건처럼 이렇게 된 거죠? 2007년도에 그 예.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엔카의 여왕으로 활동을 할 때 필로폰 각성제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1년유예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결국 예. 추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바로 필로폰 자택이라든가 차 속이라든가 또 다른 일정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필로폰 마약을 한 혐의. 그다음에 이제 2014년 7월 달에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외제차 수입 매장에서 그다음에 서류를 위조해서 리스를 받아가지고 그 차를 5천만 원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린 이런 형태를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1년 6월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1년 2월로 깎였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1년 2월로 확정이 돼서 1년 2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요, 네. 백 교수님, 이 계은숙 씨가 일본에서 인기가 그렇게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정말 대단했죠. 제가 그 교민사회에서 어느 정도일까를 이렇게 제가 쭉 취재를 해봤더니 오히려 지금 계은숙 씨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다. 왜냐하면 자긍심을 줬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김연자 씨하고 양대 산맥처럼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일본에서 활동을 한 건 맞는데요. 특히 이제 계은숙 씨 같은 경우에는 홍백가합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그해 가장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만 출연할 수 있는 옛날에 그 인기 가수 청백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연말에 뭐 10대 가수 가요제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우리나라에. 10대 가수. 네, 거기에 7년 연속 출연을 했을 정도로 음반을 냈다 하면 정말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했었는데 특히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스러운 미모에다가 남성스러운 약간 보이시지 않는 그런 느낌의 목소리, 이 톤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건데 국내에서 데뷔를 했을 때는 샴푸 광고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긴 머리였고요. 79년에 뭐 노래하며 춤추며 이걸로 데뷔하고 노래 막 신인상 받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노래 잘하는 신인 가수다 정도였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한테 이제 반대에 부딪히면서 상처받고 일본에서 계속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80년이 접어들면서 바로 일본으로 진출을 했었고요. 일본에서는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원조 한류 스타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도 탑스타가 되면서 일본 진출을 동시에 했지만 계은숙 씨 같은 경우에는 신인 타이틀을 거머쥔 채로 갔기 때문에 모험을 건 케이스였다고 봐야 되는 아니 거죠.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었으면 네. 뭐 좀 그렇습니다만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가 거기는 이렇게 직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돈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많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쟁이처럼 스타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전해져 있는데요. 일단 계은숙 씨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남구 신사동 쪽에도 건물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주점 같은 것도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으나 일단 중요한 거는 아까 잠깐 그 백기준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 어느 순간부터 마약류, 그러니까 각성제 같은 종류의 그 약들을 복용하는 것이 자꾸만 이제 적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방이 돼서 비자가 연장이 안 된 상황이 됐잖아요. 인생이 이제 추락일로를 걷게 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구축을 했던 돈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치매에 걸린 노모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 상태에서 노모가 세상 떠났다는 부고를 듣게 되기도 했던 거죠. 아니 참 안타까워요. 뭐 그 시신을 인수할 돈도 없어서 뭐 각서수를 네. 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니 두 번째로 이 그러면은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1년 6월 일본에서 1년 6월 받았죠. 예. 집행유예 받은 거. 그거는 우리나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1년 6월 우리나라에서 받았다가 그러니까 네, 깎였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거는 우리나라 형에 영향을 그 뭐 법률적으로 예. 집행유예 되냐 관계는 없는데 1년 2월 받았는데요. 1년 2개월이군요. 예, 네, 1년 1년 2개월. 추징금 80만 원인데 그 80만 원은 아마 그 마약을 갖다가 그 저게 사용하면은 그 마약값에 해당하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1년 2개월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다. 알맞다. 적정한 형으로 예.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연예인 분들 보면은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세상 물정이 어두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은숙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본에서도 왜 그 교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있냐면은 활동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후유증을 겪을 때도 약이라고 갖다 주면 그게 뭔지도 체크도 안 하고 먹고 그냥 두통이 가라앉으면 끝나고 이제 예. 서서히 약 중독이 시작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걸 아하. 교민사회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강남구 쪽에도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생활이 좀 곤궁해지기 시작을 할 때부터 뭔가 스텝이 꼬이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계약을 들어오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앞에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받은 것처럼 해서 그 또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사기를 친 예. 형국이 되어버렸고요. 수입차를 또 리스를 할 때 그 대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것도 공연을 뭐 앞두고 있다 뭐 하다 해서 등등 제출한 것으로 일단 적발이 됐었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도 포착이 됐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2013년 말에 국내 예. 컴백을 위해서 되게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고 제가 그때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컴백을 했었는데요. 그때 김보연 씨가 나와서 같이 지원 사격을 예. 해준 만큼 주변의 동료들도 컴백을 해서 좀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대상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면 되게 고립된 생활을 해요. 맞아요. 그 늘 만나는 게 연예인 그 그룹이고. 단순한 생활.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상 물정을 잘 모를 수 있고 뭐 ATM 그 현금 인출기 가서 그거 뽑는 것도 잘 모르는데요. 이 정도 스타급이면. 그러니까 뭐 사기를 잘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구 믿고 같이 했다가 이렇게 사기 공범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참 1년 2개월이라고 그랬죠. 1년 2개월 후에 나오셔서 정말 제기를 좀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분들에 대한 사실 추억이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그분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1년 2개월 후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